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행정사 2강 시간, 국민행정사에서 방송해드리는 2강 순서입니다. 2강 순서는 1강 순서에 이어서 행정사의 창업과 관련해서 좀 디테일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의 이력, 양력, 스펙은 네이버에 따로 블로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국민행정사라고 검색하시면 저의 이력과 양력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강 시간에 이어서 1강은 행정사의 성공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는 2강 시간에는 창업과 관련되는 역시 대단히 중요한 파트죠. 그래서 창업과 관련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행정사의 창업 절차라고 되어 있죠. 물론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또 경력으로 또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 다 창업에 대한 절차는 공통점이 있고 동일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교육을 받으시고 시청에 업무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내는 거는 동일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런 일반적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사무실 사무실을 창업할 때 개업할 때 장소가 좀 중요하죠. 물론 어떤 분들은 사무실 없이 오피스텔이나 개인 집 심지어는 컨테이너 박스까지 갖다 놓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좀 신뢰성 부분에서는 좀 떨어지죠. 그래서 자기 사무실을 가지고 하는 거는 그것이 바람직하죠. 실제로 개인 집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데서 할 수도 있겠죠. 원룸 얻어놓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신뢰성 부분에서는 좀 고객한테 신뢰 부분이 좀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기 사무실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창업을 해서. 그런데 사무실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평수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사무실의 평수는 중요한 게 아닌데 바로 역세권. 역시 이 역세권은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죠. 그래서 역세권이 좋다. 가급적이면 물론 거기에 대한 임대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비싸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되고 역세권이 가급적이면 좋다. 반드시 역세권일 필요는 없겠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체국이나 이런 시청 행정사는 주로 서류를 대행해서 작성하기 때문에 서류 또 내용 증명이라든가 이런 거 그러니까 우체국을 좀 많이 또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체국이 좀 가까웠으면 좋겠고 또 그 다음에 시청이 가까우면 더 좋습니다. 물론 외국인 업무를 하시는 분, 출입국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은 또 출입국 관리 사무소가 부근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의 필요 충분 조건이지 반드시 그렇다,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월세가 또 많이 임대료가 차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겠죠. 그런 거는 감안하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세무신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탐정사무소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탐정사무소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탐정사무소를 병행해서 하시는 분은 보통 보면 탐정사무소가 간이과세자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행정사는 일반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를 보통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는 우리는 관념상으로 그래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해보면 행정사는 일반 사업자예요. 그는 간이과세자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탐정이 간이과세자로 할 수는 있지만 세무신고를 하다 보면 같이 일반 사업자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번호
별도로 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탐정과 같이 할 때는 한 개, 사업자 등록번호는 한 개를 두고 같이 부가 업무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행정사가 메인이 되고 탐정은 부가 업무가 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두 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하나가 되고 자연적으로 일반 사업자가 되죠. 탐정도. 뭐 그런 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신고는 시청에 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신고를 먼저 하고 사업자 등록은 세무서에 별도로 따로 해야 됩니다. 업무신고가 먼저입니다, 시청에. 예, 그래서 그렇게 참고로 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하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사실 강의에 하는 일이 가장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래서 하는 일은 행정사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큰 타이틀로 한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제가 중요한 걸 말씀드리면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대행 서류,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를 대행 작성하는 게 행정사의 주 임무죠. 그리고 또 사실관계 조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사실관계. 그러니까 사실 증명이라는 걸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이 좀, 사실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물론, 큰 타이틀로 보면,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지만, 제가 주요 업무를 말씀드리면, 그렇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대행, 그 다음에 어떤 사실관계 조사에 의한 사실 증명, 이런 것들이 주로, 물론 먼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토지 보상도 할 수 있고, 뭐 외국인 출입국 관리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큰 타이틀로, 행정사법 제2조 1항에 나와 있는 큰 타이틀로 말씀드리면, 그렇죠. 문서 작성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를 작성 대행한다든지, 그 다음에 권리, 의무 관계를 사실 증명, 사실관계 조사, 뭐 이런 것들을 주로 하죠. 주로 하는데, 제가 이제 공무원 출신, 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은 이 공무원 출신들이 업무를 굉장히 잘할 것이다. 아무래도 실무가 있으니까 뭐 시험으로 보신 분들보다 더 시험으로 합격하신 분보다 더 업무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는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출신들은 자기가 맡았던 분야, 자기 실무 분야, 이것만 잘하는 거지 다른 업무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사실은 시험으로 합격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출신 행정사분이나 실제로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많은 업무 중에서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행정사 업무를 잘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이 공무원 출신 행정사분들은 특히 물론 자기가 공무원 시절에 했던 메인 업무는 있겠죠. 본인이 잘하는 분야가.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그래서 이 메인 업무, 공무원 출신, 물론 이제 공무원 출신이 아닌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인 업무를 하나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가 제일 자신 있고 제일 잘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야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업무로 한 2-3개를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지 보상을 잘한다. 그럼 토지 보상에 대해서 메일을 하나 놓고, 예를 들어서 출입국 관리 업무를 부수적으로 한 서브로 놓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업역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방향.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제가 1강시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변호사는 말쟁이, 행정사는 글쟁이라고 했죠. 그래서 글을 잘 써야 됩니다. 행정사는 글을 잘 써야 되는데, 문제는 이 글을 어떻게 잘 쓰느냐. 문장력이 뛰어난 분이 사실 몇 명이 되겠습니까? 행정사 중에서. 그래서 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 판례 있죠.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건의 판례가 있습니다. 이거를 좀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이걸 많이 읽어보시면 굉장히 문장력이 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더군다나 우리가 소설 쓰는 게 아니고 육하의 원칙에서 논리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언어 선택력,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바로 판례를 많이 읽어보셔야 하고, 판례를 많이 다독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문장력이 늘어가는 걸 우리는 하루하루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일과 창업 절차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강 순서는 이렇게 창업 절차와 하는 일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2강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3강 시간에는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제 업무 하나하나를 놓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 시간은 이거로 마치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됐다면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